네,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듣고 계셨죠?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심평 변호사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언론에서 이제 윤핵관 많이 하니까 윤핵관 중에 한 명인 장지원 의원이 이 당의 혼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윤 정부에서는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매우 어색하신 얘기를 하신 것 어색한 같아요. 얘기. 우선 그런 거는 이제 네. 대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후보 당선을 위해서 소위 이제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네. 대통령이 물러나고. 돼도 우리는 임명직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혹은 또 출범하자마자 뭐 그러는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뭐 1년 같은 100일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뒤늦게 하는 거는 네. 이제 상황에 밀려서 한다. 하고 싶어서 한 게 떠밀려서. 네, 떠밀려서 하는데 근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좀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처음 있는 일을 네. 많이 만드는데 떠밀려 억지로 했는데 시기도 좀 안 맞다. 아니 출범하고 네, 좀 그렇죠.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1년 같은 100일이라고 그랬는데 꽤 긴 100일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상황에 밀려서 하더라도 좋은 소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근데 진정성도 그럼요. 의식을 두 하시는 번째로는 오만기가 좀 있죠. 누가 임명직 해주겠다는 무슨 하마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장제원 의원뿐만이 아니고 네. 윤석열 정부의 이제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들부터 네. 배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이 난국 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이든 네. 뭐든 이렇게 임용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오죠. 그래서 이거는 어색한 장면이고 네. 시기도 안 맞고 헛물 켜는 것 같은데 조금 오만한 얘기죠. 굉장히 우리 장제원 의원의 이번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뭐 진정성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고 오만하고 좀 어색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네요. 자, 그리고요. 요즘 이게 난리네요.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장신구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개 중에 2개는 지인한테 빌린 것이다. 근데 이게 이렇게 빌리면 안 되나요? 논란이 많이 될 만한 일입니까? 이제 뭐 저가도 아니고 네. 고가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네. 재산 공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김건희 여사 거라고 봐요. 빌린 게 아니고 이 장신구가. 네. 왜냐하면 취임식에서도 그 장신구를 착용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게 빌렸는데 벌써 1년 같은 100일 동안 최소한 빌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해명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사실이 아니다. 빌린 것은.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동안 빌렸으면 뭐 그건 빌렸다고 그러니까 빌린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이렇게 거네요. 장기간 빌리면은 네. 뭔가 장기 문서행위라든가 네. 이런 게 있어야죠. 아니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재산 공개라는 게 네. 아시다시피 500만 원 이상의 그런 네. 이제 귀금속이라든가 뭐 미술품 이런 거 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신고해서 누락된 거거든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 본인의 소유라면 예. 그래서 이게 김건희 여사 거라면은 이거는 총무비서관부터 네. 이 대통령 부부 재산 신고에 대해서 해태한 또 일부러 그랬든 안 그랬든 이것을 다뤘던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빌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첫 번째 해명하고 두 번째 해명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해명이 더 웃겨요. 이 지분 쪼개기도 아니고 네. 장신구 3개를 네. 2개, 하나는 소상공인 이렇게 네. 또 쪼갰어요. 그만큼 이거는 이거 누락됐다고 하면은 네. 아주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 이거를 빌렸다고 해놓으니 네.
이게 쪼개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500만 원 이하라는 암시를 한 거고 이것도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하나는 좀 싼 거는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게 거고. 500만 원 미만은 이제 신고 안 해도 되니까 500만 그걸 원 의미하는 것 같고요. 두 개는 이제 빌린 걸로 한 거다. 빌린 걸로 한 거고. 근데 빌렸다는 행위 자체가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최소한 장기간 빌린 거 아니에요.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공짜로 누구한테 임차해서 무상 임차해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재산 공개에서 이게 누락이 됐거나 네. 뭐 이러면 이제 그대로 문제가 있고 빌렸다 하더라도 이건 장기 렌탈이거든요. 장기 뭐라 그래야 돼? 장기 대여? 렌탈 좀 뭐 정수기 생각나네 자꾸. 하여튼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 부분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잡합니다. 이걸로 해명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빌렸으면은 누구한테 빌렸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취득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봐야 소명이 된다.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 것인데 둘러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과거에 이 전 정부에서도 이런 논란이 좀 있었나요? 뭐 신고 고위 장신고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실 만도 한데 뭐 전점임 다 이렇게 그럴 때 논란 없었나요? 아니 이런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네네. 등등등은 공직자들은 이제 신고를 했고. 그러니까 보석으로 문제된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고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신고를 안 한 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돼서 이제 거짓말 공화국을 계속 지금 스텝이 꼬였다. 돈독하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논란이 가볍게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자, 우리 다른 얘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예상한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어제 통화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두 분 만나시긴 할까요? 만나자는 이제 일종의 이제 원론적인 네. 교감은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원론적인 공감. 네, 그게 뭐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선은 언제 만날 것이냐. 네. 벌써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네. 빨리 만나자. 네. 그런데 당이 윤 대통령 뭐 입장에서는 수습되고. 네. 이 국민의힘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은 네. 조금 뭐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빨리 이게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정리되고 만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만나는 형식에서도 1대1 소위 과거의 영수회담은 네. 아니라는 의중이 이제 드러난 거니까 여당 대표 선출 후에 만나거나 네. 뭐 하여튼 뭐 최소한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 후에 만나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 것으로 의중이 읽혀지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만났을 때 뭘 얘기할 것인가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것도 좀 거시기예요. 어떤 게 그렇게 거시기하죠? 보통은 여야가 얘기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그렇죠. 근데 아마 대통령이 얘기하실 게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거예요. 왜요? 우선 집권당에도 대통령실 발로 네. 대통령 발로 어떤 법 꼭 해야 되고 어떤 정책 꼭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뚜렷하지 않다. 뭘 그렇죠. 하겠다는 그것도 건지. 네. 야당을 설득하거나 공감해야 될 만한 소위 말해서 대형 이슈, 정책 네. 이슈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처방을 놓고 네.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정세균 야당 대표 회담에서는 뭐 이렇게 합의문까지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그럴 만한 거리들이 잘 안 보이는 게 방향이 완전히 다르니까 양쪽이 완전히 방향이 달라서 이런 비상경제 대책, 네. 가령 뭐 야당에서는 이제 서민보호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원가 연동제라든가 뭐 이런 거 막 할 거고 이게 시각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되자마자 영수회담 제안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을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그래서 원래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마라톤도 100m 뛰듯이 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안은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기와 방법이 조율되고 또
또 오갈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럼 너무 성급했다 보세요? 저는 우선은 당장 네.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당장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달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그거는 당장 하자는 얘기죠. 어. 왜냐하면 민생에 올인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그랬거든요. 네. 그 모습을 더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아, 국민들에게.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당선되자마자 제안을 한 것은 네. 실제로 빨리 하자는 아, 그렇죠. 뜻이죠. 네, 그거를 네. 석 달 후에 하자, 두 달 후에 하자 그런 걸 왜 지금 제안해요? 그렇죠. 지금 전화해서 저희 5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이런 건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뜻처럼 뭐 당장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둘은 안 만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여야 대표 함께라는 얘기를 좀 원래 하신 것 이제 같은데. 뭐 문재인 대통령 또 네. 뭐 노무현 대통령 네. 그랬지만요. 1대1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 여당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또 소위 말해서 제3당, 제4당 뭐 이런 네. 데서도 뭐 우리는 왜 빼냐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형식이 여러 맞아요.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1대1 영수회담 한 적도 꽤 있죠. 꽤 있고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 할 때는 오히려 그런 제안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거절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1대1로 일단 안 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하려 그래도 국민의힘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빨리 돼야 될 참 텐데. 조금 당장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요. 일단 뭐 1대1로 만나는 것 관련해서는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대통령실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대통령실이 인적 개편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무수석실 지금 뭐 여러 명이 짐을 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개편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 네. 개편해야죠. 근데 개편을 왜 하느냐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의 네. 문제고 이 개편 왜 하는데요? 뭐가 잘 안 돌아가니까 하겠죠. 그렇죠. 민심이 떠나고 이게 국정 운영 이게 뭐냐. 네. 그래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고가 실책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네. 일종의 이제 쇄신 차원의 요구들이 있었고 네. 외형적으로는 그것에 부합하는 개편으로 보이나. 외형적으로만 보인다는 건 실제로는 아니라는. 그러나 이게 왜 해야 되느냐의 원인 제공자가 주로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거든요. 네. 네? 민심이 떠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죠. 네. 그래서 제가 부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근데 그건 쉽지 않겠네. 원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래도 네. 대통령이 바뀌기 어려우면은 최소한 수석급, 실장급 이쪽에서도 네. 실책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실도 검사 출신들로 길목을 딱 장악을 하고 요직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놔두고. 검찰 출신들은 놔두고 다른. 아니 지금 민심이 떠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인사잖아요. 네. 여론조사상에서도. 그러면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라인들이 이번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는 멀쩡해요. 그거 다 검사 출신들 아니에요. 인사비서관, 라인들은. 공직기강 비서관, 인사기획관.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법무부 장관실의 인사검증단.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인사검증단에서 분명히 의견까지 낼 거거든요. 평판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건데 여기는 무슨 책임의 책자도 안 나오고 대통령실의 인사 책임자도 지금은 그냥 오히려 장벽을 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엄한 사람들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뿌리와 줄기는 오히려 더 튼실히하는 이런 핵심 권력들은 오히려 이 튼실히하는 이런 결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인적 쇄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전혀 아니다. 이거 쇄신 아니죠. 여기가 원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비서관 했다고 역대 정부에서 비서관 바꿨다고 그걸 쇄신이라고 합니까? 최소한 수석급 이상 해야죠. 네.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